저는 얼마 전까지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29살 여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생각했었고, 당연히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확인했어요. 저는 계속 부모님 댁에 살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살았고, 현재 주식통장과 적금으로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 2살 더 많은 남자친구는 본가가 지방에 있고 혼자 자취를 하며 살아서 그런지 우리 두 사람의 연봉은 비슷했지만 모아놓은 돈은 저보다 더 적었어요. 그래도 약 5천만 원 정도 모아놨었고, 남자친구가 지난 여름에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서로의 통장 내역을 보여주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 이후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친 후에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현금 3천만 원 정도 더 해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 해주시기로 했다 말을 했었는데, 남자친구는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양가 부모님의 도움은 가급적 받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기야, 너도 그때 봐서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형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내가 꼭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3천만 원 정도는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이 부모님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주시기로 했던 3천만 원도 거절하라더군요. 사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조금 놀라긴 했어요. 3년 연애하면서 남자친구의 본가가 지방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그 지역까지 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 생각보다 너무 작은 동네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작은 5층 아파트에 예비 시부모님이 살고 있었는데 도배며 장판이며 집안 내부도 엄청 낡아 있어서 형편이 좋아 보이진 않았죠. 안 그래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모아놓은 돈도 2천만 원 더 많은 상황에서 저희 부모님에게만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건 남자친구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조금 부족해도 우리 힘만으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하더군요. 한 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남자친구의 입장도 이해를 해줘야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 가진 돈을 모으면 1억 2천 정도였는데 결혼식 비용 자체는 축의금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 해도 혼수를 아무리 줄이더라도 2천만 원 정도는 들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가는 2천만 원이 턱도 없이 모자랐지만 집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최소 1억은 집 구하는 돈으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 조언을 받아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우리가 은행에서 1억 5천 정도 전세 대출을 받는다 치고 2억 5천의 예산이라면 18평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빌라 쪽으로 눈을 돌리면 더 넓은 집을 얻는 것도 가능했지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빌라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일단 아파트와 빌라는 주변 환경 차이가 무시 못할 정도라서 아파트 쪽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어요. 그 뒤로 실제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일이 바쁘다,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같이 가주질 않더라고요. 뭐 회사가 진짜 바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내년 봄이면 결혼하니까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면서 인맥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신혼집 구경을 다녔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으로 깔끔하게 좋은 집을 찾긴 힘들었는데 그래도 발품을 많이 팔았더니 지하철역에서도 그리 멀지 않고 집주인이 2년 전 리모델링을 한번 해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간신히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빠르게 전세 계약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닥달했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과는 다르게 계속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내일은 꼭 나랑 같이 부동산 가자. 오빠도 그 집을 실제로 봐야 해. 그 돈에 그런 집이 또 구하기 힘들다니까? 저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계약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 입에서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와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우리 결혼하려면 아직 3달 넘게 남았는데 무슨 신혼집 계약을 벌써 하려고 해. 게다가 대출을 1억 넘게 받아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금리가 너무 올랐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출 받고 싶지 않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1억 5천 정도 대출 받는 게 솔직히 부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하죠. 하지만 저희 두 사람 세금 떼고 실제 받는 월급이 320에서 350 정도는 되니까 매달 600만 원 이상 벌면 그 정도 대출 갚으면서 사는 건 큰 무리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출을 좀 받더라도
살기 편한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입장이고, 남자친구는 이번엔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당분간 금리가 너무 높을 것 같다면서 2년 정도는 대출받지 않고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확실히 작년에 비해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저희 두 사람 월급으로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모님과 부동산 돌아다닐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니 이런 말하며 반대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죠. 결국 계약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남자친구와 며칠 동안 말다툼하고 싸웠습니다. 서로 너무 감정적이 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 결혼 자체가 없던 일이 되어버릴 것 같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그냥 이번만큼은 남자친구 말을 들어주라 하시더라고요. 현재 은행 금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2년 정도는 대출 없이 살면서 돈을 모으다 보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냐고 이번엔 한번 너가 양보를 하라셨어요. 사실 제가 양보하는 건 그렇게 큰일이 아니지만 우리 두 사람이 집 구할 수 있는 예산이 단 1억 푼이라는 게 문제였죠. 대출 없이 그 돈으로 무슨 집을 구할 수 있겠나 싶었지만 지하철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빌라나 정 안 되면 집주인이랑 협의해서 모자란 보증금은 반전세로 돌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라 하셨어요. 결혼 생활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의견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란 저희 부모님 조언을 받아 저도 남자친구에게 조금 양보하기로 했고 결국 대출 없이 1억 예산 안에서 신혼집을 해결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남자친구를 만나 오빠 말대로 대출 없이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냥 대출 없이 1억으로 신혼집 구해보자. 지하철역에서는 멀더라도 언덕 위에 빌라도 알아보고 그래도 돈은 좀 모자라겠지만 오빠가 대출은 싫다고 하니까 반전세를 하던 어떻게 하던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지.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겨우 입에서 꺼낸 말이 어차피 너도 알게 될 테니까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할게. 내가 모아놨던 돈은 우리 누나한테 빌려줘서 지금 한 푼도 없어. 그래서 결혼준비고 신혼집이고 뭐고 전부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돼.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고 처음엔 남자친구가 저한테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2달 전쯤 상견례 하기 전에는 남자친구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을 제 눈앞에 보여줬었거든요. 너도 알지? 우리 누나 작년에 이혼한 거. 조카가 3살인데 일단 애랑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작은 카페라도 해서 먹고 살게 하려고 내돈 5천만 원, 부모님 돈 5천만 원을 누나한테 빌려줬어.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 정도로 크게 뒤통수 맞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자기 누나한테 본인 돈은 물론 부모님 돈까지 몰아주기 위해 전부 계획된 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돈 보태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필사적으로 부모님 도움은 받지 말자더니 결국 그 돈이 누나의 카페 창업 자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대한 실망감을 숨길 수 없어서 표정으로 다 드러나자 눈치를 살살 보던 남자친구는 급하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 우리 누나가 내 돈 떼어먹겠어. 장사 잘하면 언젠간 다 받을 돈이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 어떻게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처음 저한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 돈으로 집 구하고 결혼 준비하자고 보여줬던 돈 아닌가요? 양가 부모님에게 상견례 다 끝내고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 주변 사람들에게 나 내년에 결혼한다고 이야기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사실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리고 없다 이야기하면 사기친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빠는 우리 결혼하는데 한 푼도 준비 안 해온다는 거네. 신혼집부터 혼수 결혼식까지 전부 내 돈으로 하자는 거야?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참으면서 이성적으로 물어봤는데 저한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혼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쳐도 신혼집 구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6천만 원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그 돈으로 집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입으로는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고 있었는데 솔직히 하나도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야기해보고 다시 결정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 없던 일로 하라셨어요. 당장 남자친구가 돈 한 푼 없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쪽 가족들끼리 그렇게 큰 돈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 하시더라고요.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에서 신혼집 구할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그 집안 식구들의 정신 상태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더 저 몰래 돈을 빼돌릴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부모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 역시 똑같았습니다. 모자란 돈이야 저희 부모님한테 좀 빌려서 신혼집 얻을 수도 있다지만 아니 정말 돈이 없으면 월세에서 시작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돈보다 남자친구와 그쪽 집안 식구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결혼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시간 끌 것도 없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5천만 원 다시 받아서 가져오던지 그게 아니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그 돈은 지네 누나 카페 창업하는데 다 써버렸으니 절대 만들어 올 수 없었고 사실상 파혼하고 끝내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돈을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하냐면서 겨우 5천만 원 때문에 파혼하고 헤어질 수 없다며 차라리 결혼을 뒤로 1년만 미루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1년 후에는 그 돈을 받아오던 아니면 자기가 벌어서 복구를 하던 무조건 5천만 원 만들 수 있다면서 그때 다시 결혼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났고 실망을 하게 됐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돈 달라고 말도 못하잖아. 나랑 결혼하는 것보다 오빠네 식구들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헤어지자 이야기했고 너무 이번 일에 대한 충격이 크다 보니 3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데도 슬프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슬픔보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노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며칠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광고 전화인가 싶어서 받질 않았더니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벨이 울리더라고요. 나 민수 누난데? 너 순진하게 생겨서 그렇게 안 받는데 완전 돈독 오른 여우가 따로 없었구나. 돈 안 받아오면 결혼 못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였고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제 번호로 전화까지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살짝 무섭긴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괜히 쫄 필요 없다 생각해서 당신 때문에 파혼하게 된 거 맞고 남동생 결혼 자금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지 당신네 집안 식구들 생각을 이해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런 식의 말투는 잘 쓰지 않는데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기다렸다는 듯 쌍욕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퍼붓더니 저보고 자기 동생 내버리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답니다. 얘기를 듣자 하니 이혼하셨다던데. 제가 잘 먹고 잘 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언니나 열심히 사세요. 그 나이 먹고 애까지 딸렸는데 재혼은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동생 결혼 자금까지 뺏어서 썼는데 그럼 카페 장사 잘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죠. 라고 비꼬듯이 이야기했더니 더 약이 올랐는지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겁니다. 듣기 싫어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고 그 번호 차단해버렸어요. 잠시 후에 남자친구가 제게 전화 걸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누나가 저보다 10살이 더 많은데 말이 너무 심했답니다. 심해? 내가 방금 너네 누나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진짜 너네 집안 식구들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앞으로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도 말고 거지 같은 너네 집구석 빚이나 같이 갚으면서 살아. 까지 이야기하고 전화 끊고 역시 남자친구 번호, 걔네 엄마 아빠 번호까지 전부 싹 다 차단해버렸어요. 더 이상 대화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상한 욕먹을 이유도 없잖아요. 애초에 파혼하는 데 있어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처음에 했던 약속을 깨버린 건 남자친구가 먼저였고 끝까지 말 안 해주고 숨기고 있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집안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일단 돈을 누나한테 빌려주고 우리 결혼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다면 아마 제가 먼저 내 돈으로 월세라도 얻어서 시작하자고 말을 하던지 아니면 진짜 1년 정도 결혼식을 뒤로 미루는 방법이라도 있었겠죠.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해결해가는 게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제 앞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국제정세가 어쩌고 저쩌고 금리 핑계나 실컷 대면서 아파트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다가 이제 와서 사실 돈이 없다고 하면 저보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연애 3년 했었고 허세 없이 착실하고 성실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렴풋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도 우리 두 사람만 힘 합쳐서 살다 보면 나쁘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책 없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파혼하고 완전 헤어졌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가장 속 시원해 하십니다. 자꾸 했던 말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미련조차 남지 않게 깔끔히 끝낼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지.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 시댁 식구들에게 끌려갔으면 너무 제 인생이 피곤해졌을 것 같네요. 앞으로 얼마든지 불쌍한 자기 누나 도와주면서 지 식구들이나 챙기며 살길 바래요. 엄한 여자 데려다가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